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돕는 채널 만성통증연구소의 최명원입니다. 오늘은 아픈 사람들의 주변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돕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병원에 있다 보면 몸이 아픈 사람들이 혼자 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 보호자들의 이 도움을 받아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분들은 고통스러워하죠, 환자는. 그러니까 그 보호자는 안절부절하지 못하고요. 어떻게든 그 아픈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앉을 의자를 미리 마련하고, 그리고 환자가 해야 될 말인데 이제 보호자가 대신 막 얘기해 줄 때도 있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과잉스럽게 보호자 역할을 충실하게 돼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분은 참 보호자 역할을 잘 하시는구나. 바꿔 얘기하면 저렇게 보호자 역할에 충실하면 또 아픈 사람은 그만큼 또 환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실 때로는 회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제 치료의 목적은 환자가 일상을 회복하는 건데,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상을 해보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통증 때문에, 그리고 통증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사실은 많은 일상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이제 보호자의 역할은 그런 환자를 지지해주고, 그리고 최대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이디어를 서로가 이제 집에서 이제 좀 얘기를 나누셔서 이렇게 좀 짜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개입해서 이제 보호자랑 이제 환자가 있을 때 이번 주에는 집에서 어떤 일을 해볼 수 있겠느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머리 감기 같은 경우는 내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머리 감기를 하고 싶은데 좀 약간의 보조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계획을 짜서 그걸 한번 실행해보게끔 도와드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환자의 참여를 늘리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이해가 돼요. 몸이 아픈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좀 죄책감도 들고, 차라리 내가 좀 수고스럽더라도 다 도와주는 것들이 오히려 이분을 더 낫게 하지 않을까, 이런 소망도 있죠. 하지만 쭉 보면 특히나 이제 통증이 급성기로 오는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3개월 이상 이렇게 지속되는 좀 이게 긴 통증일 경우에는 사실 이러한 보조들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게 두는 것이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실 이제 몸이 아픈 사람들은 답답하죠. 왜냐하면은 나는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잖아요. 이런 허리 통증이나 목 통증이나 무릎 통증이나 어깨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여지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이해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제 가족들에게부터 약간의 이런 시선을 받게 된다면 사실은 너무 멀쩡해 보이는데 저렇게 아플 수가 있다고? 왜냐면 자기가 아픈 게 아니니까 그 남의 타인의 그 고통이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러한 그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걸 되게 못 견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병원에 있을 때 환자가 아프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제가 100% 믿어드리고 그거를 최대한 그 사람의 고통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이제 그런 시선을 받게 되면 사실 굉장히 힘들죠.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어쩌면 가장 친밀한 그런 관계에서 사실 그런 이해받지 못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보호자분들이 가능하면 좀 아픈 사람들을 이해한다라는 것을 좀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아픈 사람들도 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적어도 그로 인한 고통은 또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라는 것이 꼭 우리 몸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이 병이 길어지면서 또 이 심리적인 그런 통증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또 완화하는 데는 그런 좀 지지와 그런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몸이 아픈 사람들은 그래도 치료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필요한 조치들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보호자분들은 주변에 있는 가족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힘들거든요. 또 괴로운 일도 많죠. 거의 비슷한 감정 느끼는 것 같아요. 몸이 아픈 사람들이 좌절하고 또 우울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복잡한 감정을 겪는 것처럼 비슷하게 이 보호자들도 마찬가지로 경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보호자분들은 아픈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럴 자기 감정을 다 이렇게 토해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자기 감정을 누르게 되고 힘든데 괜찮은 척 하거나 뭐 그렇게 좀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게 또 보호자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좀 해치는 이유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괴로움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가 항상 견디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호자분들도 자신의 이런 마음을 잘 돌보시고요. 또 몸을 잘 돌보시고요. 혹시나 내가 좀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너무 절망스럽고, 이제는 좀 무기력해진다라고 하시면 그것은 혼자 이렇게 그래, 내 힘으로 이겨내야겠다라는 수준을 좀 넘어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꼭 여러분들도 상담을 좀 받으셔서, 다시 힘을 좀 얻으시고 또 자신의 마음을 잘 돌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또 여러분이 힘드신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숨기지 않으셨으면, 그러면 또 함께 이 가족이 깨어지지 않고 더 이 통증이라는 걸 계기로 혹은 이 질병이라는 걸 계기로 더 가까워지고 또 돈독해질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시간들을 좀 보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제가 보호자분들께 드리는 말씀 3가지를 드렸어요. 그래서 환자에게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좀 시키면 좋겠다. 그리고 환자분들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해서 좀 이해하려는 태도,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면 좋겠다, 환자한테. 그리고 자기 마음이 힘들고 자기 몸이 힘들 때 그걸 억지로 누르지 말고 숨기지 말고 적절한 조치를 꼭 받으시라는 것, 그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유념하시고 또 이렇게 또 환자분들을 돕고, 그리고 또 환자분들도 그렇게 또 보호자에게 또 감사를 전하고 그러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